반갑습니다. 23년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예, 다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공부할 주제는 엄간이 이루려고 하는 큰 그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 좀 참고하고 정리해서 하루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부산 특강 여러분들 많은 관심 또 참여 바랍니다. 2월 17일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댓글로 참석 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째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또 쉽지만 사실 어려운 이야기 주제가 됩니다. 오늘 오전에 수업했던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제가 수업을 신금이라는 신금이 즉 인월에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수업을 일주일 동안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주제를 T인월의 정화가 주제가 되어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숙제도 또 이렇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음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간을 관찰할 때 필요한 것, 그죠? 음간이란 작용력이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작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정화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동일합니다. 정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 음체로서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정화는 원래 그 작용력에서 목적하는 바는 이렇게 수라는 이 작용으로 가는 작용이겠죠. 그래서 수라는 작용을 향해서 가는 작용에서 이 금의 작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즉 금이라는 작용을 통해야 수로 가는 작용이 원활하게 됩니다. 이 작용이 필수적으로 정화에게는 중요한 코스가 되죠. 이렇게 금으로 가서 수로 가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그러나 정화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 과정을 통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라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에서는 정화는 목이라는 관계와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정화라는 것은 목이라는 관계에서 이 목을 어떻게 과연 이용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작용은 제가 사행도를 설명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 같은 이야기죠.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이야기인데, 정화라는 것은 목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목을 사용하여서 뭘 이루느냐 하면 금을 이루게 됩니다. 목을 사용하여서 금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금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목의 소모가 필요합니다. 사용됨이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죠. 이 관계가 바로 목과의 관계가 됩니다. 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금을 이루지 못하면 수로 가지 못하는 단계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계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월이라 하는 계절에서 정화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화가 인월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거나 인월이라는 계절이 있으면 당연히 인성이라 하는 목을 얻어서 왔기 때문에 정화의 입장은 이것이 대략 길하다는 일반적인 육친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길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인목이라는 것을 정화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정이 사용할 수 있는, 열성을 내면서 자기가 작용력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건이. 그래서 이 목을 어떻게 이용하여서 정이 만들어지고 작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놀이라 하는 계절은 정화를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목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수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라는 것과 목이라는 것이 어울려 있을 때는, 이렇게 어울려 있을 때는 이 정화라는 것은 작용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만약에 금에서 수로 가는 이 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작용이 우선된다 하면 정화의 작용은 일어날 것입니다. 작용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요 과정이 있다 하면 대략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목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작용은 반드시 이렇게 수라는 것을 이루는 대신 요 목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의 모습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음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음은 신금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을 테고, 을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음체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루어지느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양간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양간의 작용이 음체를 이루게 하는 작용이 되겠죠. 그 작용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하면 그 작용을 만들어준 경금을 완성시켜야 되고, 신금은 개수는 임수가 완성되어야 되고, 을목은 갑이 완성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정화도 병화가 완성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조건은 그렇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이룰 때 정화가 자신의 작용력,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큰 그림이겠죠. 여기서 주제가 되는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그림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작용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수에서부터 올라왔던 목과 그리고 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을 이루는 작용을 정화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이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은 자기가 이루려는 큰 방향성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바로 음간이라 하는 작용력의 모든 그 식간들이 꿈꾸는 거죠. 그죠? 이루려고 하는 작용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금도 마찬가지고, 개수도 마찬가지고, 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이렇게 잘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도 사주 명식에서 복잡하게 보이는 음체의 이 사주라 하더라도 큰 틀을 이해하고, 큰 틀에서 어떻게 일간인 정화가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다라고 가정하면, 수라는 것이 있으면, 임수라는 것이 있으면, 이 수는 이 목이라는 작용력인 인월이라는 이 작용력에 의해서 이 임수의 고유의 작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작용에서는 정화라는 것은 더 이상 임수에 머무르는 작용이 쉽지 않습니다. 점차 수를 벗어나게 하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월이라는 것은 병화가 발생하고, 정화는 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한 바대로의 끝자리에 가서 이미 다 벗어나는 단계로 이제 확실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화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작용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인목이라는 것을 다시금 활용하여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목의 작용을 활용하여서 그 열기를 바탕하여 정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죠? 예, 그 관계가 이제 자기가 남아있는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목이 많고 수가 목을 거들어서 혼잡되게 되면 고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 아주 그 흔들림이 심하게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잘 한번 따져보게 되면 명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려운 주제를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